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관의 이동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정관은 무토가 사화에 걸리니까 당연히 록좌에, 그쵸? 록좌의 태궁에 놓여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성의 동태는 제일 먼저 여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 정관은 말이에요, 여명이 계사일주라고 보자고요. 어떤 남편하고 인연한다? 록좌의 남편이니까 반듯해요, 남편이. 아주 사상적으로 건전한 이런 남편하고 인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동태가 아무리 반듯하고 사상이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놓인다? 마지막에는 태모에. 그래서 계사일주의 여명의 남편들은 아주 멋있고 훌륭하고 인테리어고 인격적이고 이렇지만은 분명히 방장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부인의 치마폭을 벗어날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요. 한창 젊은 나이엔 그렇답니다. 왜? 록좌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은 40대 중반 들어가면은 벌써 유야무야해지는 거야. 여기 쏙 들어와 버려. 그래서 남편의 쉽게 말해서 공처가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남명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의 동태는 반듯하더라. 자식의 동태는 반듯하더라.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사주를 좀 보시자고요. 관성이 말이죠. 여명의 사주에서 여명의 사주는 관성이 지금 암합할까요? 암명합하죠. 그렇죠. 관성이 암명합하죠? 그렇죠. 무토가 계수하고 암명합하지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암명합한다. 일단 암명합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다정다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이 가고 호의적이고 다정하고 이런 기운들을 떨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암명합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계사일주에게 또 다른 행운에서 무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성을 정관이라 그래요. 특히 정관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의식하게 돼 있어요. 의식하는 거 하는데, 무토가 예를 들어서 운에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흔들려서 깨지는, 예를 들어서 충해 해수에 어떤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주들은,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일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저 계사일주, 정유일주, 정해일주, 계묘일주들 얼굴이 다들 예뻐요. 특히 여명들 같은 경우는 아주 호감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백이면 백 다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다고요? 이성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지만 이렇게 암명합의 동태를 놓고 있는 이 다정하고 다감한 이 여성이 무토의 정관의 합내운이라 그래요. 정관이 합내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탈을 하게 되더라. 일탈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관운에 여명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수가 들어온다. 그럼 해수는 충운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해수는 사유축에서 해 사의 충이니까 충력제 영마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해의 사신, 사생의 저렇게 영마운에 충하게 되면은 그때도 배우자 문제가 있지만, 무토가 행운에서 들어와도 정관을 합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관이 녹자태궁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여명의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좌에 놓인 반듯한 남편하고 인연하기 쉽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정인의 동태를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정인은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는? 이게 참 개사가 이 양 줄 때 말이죠. 여기 아주 그냥 태를 주지 말고 다른 걸 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요. 무자도 태를 놨지요. 그 다음에 정해도 그렇죠. 개사도 그렇죠. 그런데 계묘는 장생을 놨어. 정유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계묘 그 다음에 정유들은 말이죠. 이렇게 둘 다 장생을 낳기 때문에 이게 잘 되려고 하잖아요. 기가 막혀 이 사람들. 계묘개사보다도 훨씬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 계묘 같은 경우는 부자, 이 중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명식이 여기 부자들 많아요. 계묘들요.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성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인성은 말이에요. 보니까 정인이 어디에 놓여 있나요? 경사장생에 놓여 있어. 자, 그러니까 인성은 어떻게 돼 있죠? 생좌에 태궁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인성이 특히 정인이에요. 정인이 생좌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성인으로서의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고 적절한 처세로 말미암아서 의식주가 유효하기. 그런 실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주가 있으면서 개사에 천우를 낳았으니까 주위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개사일주는 실제는 그래. 그런데 어디에 막혀 있어요? 전부 다 태에 막혀 있어. 이렇게 태궁에 놓여 있어.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기에는 힘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개사일주는 사업 재적 성취를 위해서는 대단히 발전할 수는 있지만 공부를 통해서는 그렇다 해서 이 생에 장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격도 괜찮고 그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반듯해질 수 있지만 내가 학교에 무슨 교수가 된다, 그다음에 연구를 한다, 무슨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놓기에는 좀 부적절한 경우가 태를 낳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성 정인이 장생에 놓여 있어요. 요 정인이 장생인데 정인 장생이면 대단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 왜 공부로 성공을 못해요? 그 얘기하고 틀려요. 내가 업상을 공부에 놓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부에 관심도 있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에 업상을 두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해요? 관인, 그렇죠? 보수적이고 무슨 공직이라든가 반듯한 직장들 있죠? 그런 데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정인이 장생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화 자체가 12성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천문에 사문을 낳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 문은 이런 구럴문을 낳았어요. 문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장생에 놓인 사문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일독 한번 읽어서 10개를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독십지 그래. 한번 읽어서 한 번만 읽으면은 알아. 몇 개를? 10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스톱을 쳐보면 일타쌍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스톱 재미나요. 쳐보면은 하늘 딱 쳤는데 이 쌍피가 껍데기 하나 탁 나와. 또 깔려갔더니 쌍피가 또 나와. 그런데 딱 쳤더니 이번엔 피 껍데기가 떡 맞아 들어오네. 일타칠피가 돼버렸어. 죽이지 그 기분. 응?
일독십지. 하나를 깨우치면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사일주들이 그래요. 왜? 인생이 장생에 놓이고 사문을 받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참 공부 잘하세요? 공부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공부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독십지에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해서 지적세련미를 풍기게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정제를 가지고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정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니까 보실까요? 정제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정제, 뭐니 해도 제가 중요해. 제는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병화가 보니까 록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제는 록 좌에 아이고 태 궁에 이렇게 놓여 있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제의 동태니까 남명을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남명은 록좌를 놓은 부인은 어떤 부인일까요? 괜찮은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사의 일주들은 남명들은 록좌를 놓은 부인이라 대단히 현명하고 대단히 사상이 건전한 아주 그러니까 현모양처와 아주 인연하기 쉬운 사람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록자의 이 현모양처의 요러한 놓여 있는 현실이 태궁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건방지거나 거만하거나 막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사람, 진짜 여성스러운 사람이야. 아주 여러분 계사일주가 연애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했어 말고 바람 피운다 이거야. 어떤 여자하고 연애할 것 같아요? 아주 여성스러운 그 사람이 좋아한다니까요. 집에 가도 그런 여자, 밖에 가도 또 그런 여자 만나. 재미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 어쨌든 처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복. 근데 우리 이렇게 보자고. 아까 정관 여명의 입장에서 이 정관은 록좌 태궁이잖아요. 남편은 건전하지만 태궁에 있으니까 남편의 동태가 심상치 않은 거야. 이거 틀려요. 전혀. 여자는 원래 태궁에 놓여 있어야 돼. 남자는 태궁에 있으면 안 되고. 같은 록인데도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정제가 록자 태궁하면 진짜로 현명하기보다는 진짜로 여성스러운 사람. 남명의 입장에서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명은 록자 태궁이니까 어떤 남자? 반듯하기만 해. 근데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거랑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의 이렇게 남명의 계사일주는 부인을 좋은 부인하고 그런 며느리네요. 좋은 며느리네요. 그래서 좋은 며느리라 그럴까? 현모양처와 인연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재성의 동태를 얘기하니까 재성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실제 내가 원하는 이 정제가 록자태군의 남편 입장에서 여자가 쉽게 말해서 현모양처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그 돈도 나한테 저렇게 잘 따라줄 건지 뭐니 해도 돈이야. 부인이 안 따라줘도 좋아. 돈이 따라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자고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록좌에 놓여있고 천우 신수를 놨으니까 재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진 얘기는 다시 하고 나의 돈의 동태는 괜찮은데 동태가 놓여있는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태지에 들어와 있잖아. 태궁에 놓여있잖아. 그렇죠? 제가 확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 그래서 되게 구두쇠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돈 버는 걸 알릴까요? 절대 안 알려.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계산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살짝 열어보면 어마어마해. 돈들이. 그래서 비밀을 담보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해서. 연애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비밀리 한다고. 그리고 계사일주는 실제 연애도 잘해요. 그래서 일단 돈을 말이죠.
재물을 비밀리에 운용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아. 속을 알 수가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아내 모르게 그렇게 이성 노름을 이렇게 잘 하는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만나는 여자를 보면 요조숙녀야. 괜찮은 여자들이에요. 계사일주들. 마치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실까요? 갑목의 갑오일주가 연애를 하게 되면 남명 입장에서는 기토를 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인들하고 말이죠. 이렇게 놀아나듯이 저 계사일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여성스러운 사람하고 만나요. 현모양처들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조숙녀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면은, 여명은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관이 녹자 태궁이가 있으니까 반듯한 남편하고 인연해도 내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있는 남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명의 입장에서의 계사일주는 좋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서는 이성을 탐하는 기운이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사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 음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착. 음착이라고 해서 음양, 첫착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착도 있고요. 남명은 양착이고 여명은 이제 음착인데, 이렇게 이제 음착이 들어오게 되면은, 음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집. 쉽게 말해서 시댁이죠. 시댁에 도움 받는다 못 받는다? 꽝이야. 그러니까 도움 문제에 관해서는 시댁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병자 같은 경우는 뭐 양착을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갓집에 도움을 못 받는다라든가 뭐 그런 것하고 똑같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시댁과는 조금 더 우리가 소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기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가 또 떠올려 보시자고. 여기를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남명이라고 보자고. 여기가 남명이라 보면 관, 그 다음에 재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재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남자한테. 그렇죠? 재관이 같이 남자한테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재관, 독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석영 선생님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재관이 같이 남명의 입장에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재와 관성이 동해 있어. 같은 수풀에 놓여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재간 독림이라고 하는데, 재간 독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부인이잖아, 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각득자를 의미하고 부종포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결혼 전에 벌써 연애운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성을 탐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계사일주들은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성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자기 자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옵션을 누가?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계사일주들, 특히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궁합시 하여튼 주의를 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번에는 이제 없는 이제 우리가 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종을 해보니까 식상에 하여튼 우리가 좀 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식상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상은 종하니까 수생목이에요. 그렇죠? 목을 우리가 종하는데, 하나는 갑목을, 하나는 을목을. 갑목은 보니까 갑사 오니까 역마를 낳네요. 그렇죠? 병을 놓고 당연히 역마를 낳았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는, 을사는 보니까 목욕을 낳았어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갑목을, 우리가 양간을 갖다 놓고는 보니까 병종의 태궁에 놓이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병종의 태궁이고, 또 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은간까지도 보자고 보니까
욕종의 태 궁을 낳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식상의 동태니까 여명의 동태로 먼저 보자고요. 아하, 여명의 동태로 식상을 보자고요. 먼저 자식의 동태요, 그렇죠? 그러면 계사일주의 자식은 도대체 어떤 자식들일까요? 자식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병의 욕, 즉 역마의 욕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보다는 잡기, 노는데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부모의 우산 하에 있었을 때는 병정욕국이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외적인 측면, 공부 외적인 것에 즉 잡기에 능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잡기에 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계사의 자식들은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겁니다. 부모 애간장을 태워. 그래서 부모 속을 태우니까 어떻게 돼 있다? 아 이거 부모가 굉장히 바빠 뒤지잖아. 그래서 분주다망의 자식 때문에. 아유 그래서 그래서 자식일 때문에 분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계사의 어떠한 계사의 자식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자식의 경우에는 대체로 한 군데 안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사 일주들이 굉장히 공부 이외에 분주다망하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정신을 차릴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지에 놓여 있는 정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요. 그래서 몸은 바쁘고 분주다망해도 결국은 사부작 재를 모아가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부자가 많이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제가 태에 놓여 있죠. 그러면 남모르게 성제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 거부들이 많더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사 일주가 이제 계사 일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귀인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귀인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귀인 작용을 하는데 한마디로 당연히 보니까 천을 귀인이 있고 하나는 보니까 복성 귀인이 이렇게 있더라. 태극 귀인이 이렇게 있더라. 태극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천을기운에 태극기운을 놓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인성을 보니까 이 인성이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태궁에 들어와 있지만 합격의 운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계사일주는 공부는 더럽게 못할 것 같은데 아주 합격은 잘해. 좋은 회사에. 이게 바로 뭐예요? 천우신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 순서대로 회사에 합격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도 합격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저렇게 귀인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귀인 중에서 계사일주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음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보실까요? 천을귀일 계사 이렇게 전부 다 관인, 재관인이 전부 다 이게 생로광으로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 덕이에요? 부모 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음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음덕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복록을 타고난 수왕가임에 틀림없는 사람이 천우신조까지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어 세상에. 그렇죠? 대단히 하여튼 재관인의 걸록, 그 다음에 장생의 수화기제까지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복명이겠느냐고요. 제가 지금 수화기제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썼습니다만, 이렇게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과 불이 이미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좀 하시려면은
미제라고 하는 단어와 기제라는 단어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미제는 안일 미자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기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역이 64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주역의 63번째 괴의 이름이 기제야, 기제. 다시 얘기해서 기제는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 수하고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죠. 요게 우리는 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제라는 것은 불은 이렇게 올라가고 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떨어지죠. 요걸 우리는 미제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수와 화는 사물의 코어, 즉 사물의 핵심 어떤 존재들을 살리게끔 하고 둘이서 뭉치게끔 하는 어떤 힘이에요. 물불은 상극이 아니고 물불은 적당한 기운으로서 만났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 그래서 물불이 만났을 때 우리는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제는 길의 형태고 미제는 뭐예요? 흉이다. 그러면은 기제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개사야. 개사는 물과 불이, 그렇죠? 그러면 미제의 대표적인 것이 병자를 보자고. 하나는 화요, 하나는 수야. 그러니까 병자는 자칫해서는 직업이 100개야. 관록, 쉽게 말해서 록의 제왕, 쉽게 말해서 관성의 록왕이 있죠. 관성의 록왕은 직업을 반듯하게 공직으로 가세요, 공기업체로 가세요, 대기업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공부해서 네 사업하지 말고. 안 그러면 직업이 몇 개예요? 100개도 넘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수화 기제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 본분만 지킨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복명이야, 개사가. 같은 미제하고 기제하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미제와 기제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계산은 작년 우리 2013년이죠. 3년이 계사년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불에 물이 와서 흩뿌리는데, 개사이 이게 강한 양화의 불을 물이 싹 흩뿌리면 뭐가 날아와요? 수증기가 날아오잖아. 수증기가 하늘을 싹 덮어버려. 이것을 흑운 차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그래. 그럼 2013년 계사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운을 점친다면 북한이 핵무기로다가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뭐 대포를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국운을 점칠 때 쓰는 거예요. 계사년 국운은 어떨 것인가? 갑오년은 어떤 운이 될 것인가? 국운은 갑오 살을 놓고 상관을 났으니까 대늘이 놓고 말만 많고 복잡한 거야. 그래서 갑질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금년에 반란이 어떻게 되나? 을도 살자. 이제 을이 일어나는 거야. 을도 돈 좀 갖자. 그런데 을이 어떻게? 이 밑에 물이 있어 없어요? 물이 통관이 돼야지만 나도 사는데 물은 하나도 없는 사막에서의 백화현상으로 다 죽게 생겼어. 을이 경제난으로다가. 이게 지금 이게 국운을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개인도 똑같아. 기제나 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 14, 15 이 꼬라지들을 보면은, 물론 제가 13년에 언론사에다가 기고를 했죠. 대한민국에 남북 관계가 교착되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물론 그대로 됐어요. 갑질의 문제, 을질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화 기제를 이루고 천일귀인의 복명개사일주.
이쯤 되면 박수 좀 쳐야 돼, 그쵸? 참 좋은 일주들이에요, 그쵸? 좋은 일주들이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이미 술의 진사는 공방에서도 배웠고 신살에서도 배웠지만 이미 천라지망을 짜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도망역의 기운에서 보니까 이미 사유축에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수가 나한테는 역마로 들어오고 망신은 나한테 신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화라고 하는 것은 오화로 들어오더라. 그렇죠? 여기서 특히 이렇게 해수의 역마의 동태를 보면 쉽게 말해서 사해의 충과 더불어서 라망의 동차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라망이 동착이 되면은 지 아무리 좋은 천우신조의 계사라고 할지라도 부부 갈등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갈등이야 뭐 감나무가 뭐 받아주지 뭐, 응? 받아주지 뭐 뭐가 문제겠어? 뭐가 문제겠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는 고신 과숙을 우리가 본다면 과숙과 고신을 보게 됐다면은 당연히 사오미에 보니까 과의 진에 고의 신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진토 과숙에 또 라망을 짜고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때도 부부공방 피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지가 이렇게 합수 이렇게 된다 그래요. 신금 남명의 입장에서는 고신이죠. 그럼 사하고 신하고는 합하면 수가 되죠. 비겁이 중증해져.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 이럴 때도 우리가 부부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져요. 아름답지 못해져요. 남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해충이 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해충이 되는 라망의 운에 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마 같은 경우에 어떤 배우자 궁이 아름답지 못하게 깨지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계사일주는 이런 도망력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고신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부부 갈등 문제, 뭐 생리사별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 갈등의 문제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나? 아니 어느 가정이 저 정도 안 싸우고 되겠어? 응? 근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전체 대강의 뜻을 보니까 좋은 거 투생이야. 좋은 거 투생이야. 물론 여명의 입장에서 남자를 좋은 남자고 인연해도 남자를 끌고 가는 돈으로.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현모양처를 내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수업을 끝내야 되겠어요. 참 좋은 일주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사일주들은 복명이자 호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자제분을 두셨던 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빨리 관인의 길, 즉 자기 사업도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반듯한 어떤 그런 관직 같은 데다 딱 앉혀가지고 어떻게 남명 같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면 물론 자기 사업을 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일찍 해서 그러한 어떤 큰 어떤 그림을 인생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면은 부명으로 당연히 살 수 있는 운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겠죠? 다른 거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그 뒤에 사주팔자가 있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책에 불러보세요. 한번. 정사, 신해, 계사, 개축, 여명이에요? 네, 보시죠. 자, 여명의 입장에서 여관식이에요, 그렇죠?
여간식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이. 이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관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가주예요. 일단은. 관을 저렇게 시주에다가, 물론 보시면은 사해 전부 지장간에 전부 다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지만 드러난 관이 시지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보시자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인성으로 신강해지고 월지 등령하고, 그 다음에 즉 이 정도 되면은 신강사주명이에요. 근데 이 신강사주명에서 나머지가 전부 다 뭐예요? 재성이에요. 그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 부자예요. 이 정도 되면은 개사일주예요. 근데 남편의 동태는 별개로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식상을 목이야. 목을 볼 수가 지금 없는 사주. 목을 지금, 물론 해중 간목을 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사주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목화의 은, 즉 특히 이 모군의 말이죠, 대단히 발복해요. 그러면 이제 14년, 15년이 이제 갑오의 을미로 들어오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양상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왜? 통관이 되게끔 해주니까. 근데 물론 통관이 되는 해에 식상이 없는 식상이 들어오면은 뭘 쳐버려요? 이 식상이 관을 치지요. 그럼 관, 여기 있는 하나의 관이 아웃되기가 쉬워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요. 어쨌든 여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하여튼 팔자가 유효하기 굉장히 좋은 팔자들, 그 다음에 이제 조우상으로도 갑오, 이렇게 을미에 그런 어떤 조우의 어떤 그 해월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 남명의 입장으로 보시면은요, 남명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남명은 남명이 재관을 보시자고요. 그렇죠? 재관의 동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일찍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재성이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재를 깔고 있으면서 재가 정편재가 혼잡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찍 결혼하죠? 일찍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 결혼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번의 아픔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사의 오리지널 정제를 갖기 위해서는 33세를 넘겨서 결혼할 것, 이렇게 본다. 그리고 특히 또 여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토국수 해서 관성을 밑에 이렇게 끝에다 놨죠. 그러면 아주 늦게 결혼하는 게 좋아요. 38세 이후에. 그래서 일단 이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 하나를 반드시 떨고 낼 수 있도록. 그럼에도 이 남명 입장도 보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장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장간을 보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바로 알아내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장간에 여기에 병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론 여기 병화, 여기 보니까 신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암합으로다가 묶여 있을 때는 이거 알부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사화가 깨질 때 병화가 신금과 더불어서 묶여 나갈 수 있었을 때 돈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평상시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관성, 재 말고 관성을 볼 때 하나의 관성은 마지막에 자식은 자식 자리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내 밑에 이 축축한 개축의 자식, 개축이 관대로 들어와 있어. 때문에 자식의 동태도 또 개축이 관대로 들어와 있어. 관대의 자식이네요. 그렇죠? 어떤 자식이에요? 여명이든 남명이든 똑같아. 그거는 쉽게 말해서 관대, 선민성이 강하잖아. 굉장히 잘난 척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식들은 쉽게 말해서 버릇이 없어. 부모는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자식은 이렇게 관대를 놓게 되면은 사람은 좀 고지식하면서도 말을 안 듣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식은 자식 문제지만은 그래서 일찍 이런 자식들은 외국에다 동떨어져서 보내는 것이 최고로 좋은 운이다. 그렇게 보고 뭐니 해도 제 관이동태가 다 살아가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그러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 하나를 놓고 있으면 내가 가주의 양상으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뭐 억지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재성만 보고서 이렇게 가는 사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적 성취를 위해서 사학과 명시로다가 내가 공부를 해도 인성으로 베풀어 먹지 못하고 내가 재물로다가 돈을 버는 사업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남명 역시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생의 역마가 이렇게 중증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동수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돌아다닐 때마다 돈을 취할 수 있는 사주들, 그런 직업을 놓게 되면 대단히 좋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계사일주들은요 특별히 어떤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건 없어요. 아까 계묘일주들이 특히 숙박, 목욕, 관광 이런 쪽에서 하듯이 계사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정제를 반듯하게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보고 배운 그 라이센스 학문, 그 자격증, 그 전문 분야에서 반듯하게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을 보는 해에 특히 이 대운을 우리가 쭉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대운을 볼 때 대단히 하여튼 성공하는 명식이 쉽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질문하세요.